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 수학 영역 나형을 함께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배 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전체 수능 완성 이 단원을 1단원을 한번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상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문제입니다. 22번은 지금 로그 함수의 지금 덧셈에 대한 얘기인데, 자, 로그의 이런 성질이 있죠, 그쵸? 만약에 밑이 서로 같을 때 얘기해요, 그쵸? 로그의 밑이 서로 같을 때, 로그 AB 플러스 로그 AC와 같이 이렇게 밑이 서로 같으면, 그때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쵸? 로그 A에 B랑 C를 곱해서 BC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로그의 성질이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로그 2 4분의 x 플러스 로그 4 2분의 x 제곱 이꼴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만 보면 여기 지금 로그의 밑이 서로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요런 로그에 또 이런 성질 하나 있죠. 자, 뭐냐면 뭐 어떻게 해볼까요? 로그 A의 B, C의 D 이렇게 있을 때 누구를 여기 지금 밑에 지수와 진수의 지수를 지금 꺼내서 밑에 지수는 어떻게 분모로 쓰고요, 그렇죠? 밑에 진수의 지수는 요렇게 그죠? 앞으로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 따라서 로그 A C 이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있죠, 그쵸? 자, 가만 보면 여기 4는 2의 제곱이죠, 그쵸?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4분의 x 플러스 4가 2의 제곱이니까 1 앞으로 꺼내서 2분의 1에 로그 2의 2분의 x제곱 이꼴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2분의 1을 다시 진수의 지수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로그 2의 4분의 x 플러스 로그 2의 올라가면 지금 지수로 올라가면 2분의 x제곱 여기에 2분의 1승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쓰면 어때요? 지금 밑이 2로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로그 2에 어떻게 4분의 x 곱하기 2분의 x 제곱 전체의 2분의 1 이꼴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2에 자, 어떻게 4분의 x 곱하기 루트 2분의 x 제곱이니까 그쵸? 얘에다가 다시 2분의 1 지수 곱치기 해서 x 이꼴 2분의 1이다 다 했으면 자, 누가 지금 여기다 쓰겠습니다. 4 루트 2분의 x 제곱 요거 어디 계산한 거냐면 요 부분 계산한 거예요, 그쵸? 얘는 어떻게 얘는 2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 제곱이 양변에 4 루트 2 곱하면 4 루트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 즉 8인 거죠. 됐나요? 따라서 x 제곱이 8 제곱해서 8이 되는 거는 뭐뭐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있지만 진수에 의해서 진수의 성질 중에서 항상 x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은 루트 8 다 했으면 2 루트 2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을 보면 지금 로그 2의 절대값 x, 로그 2의 x 플러스 26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쵸? 자, 진수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 진수 얘들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쵸?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 x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쵸? 또 누가? x 플러스 20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는 x는 20 이항하면 마이너스 20보다 x가 커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x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요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밑이 같죠, 지금? 자, 그러면 로그 2의 절대값 x 곱하기 x 플러스 22 6보다 작은 경우죠. 따라서 지금 절대값 x 곱하기 x 플러스 22 2의 6제곱보다 작은 경우 얼마? 64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지금 절대값을 풀어줄 때, 자, 그럼 범위를 나눠야겠죠? 먼저 x가 0보다 큰 경우랑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경우 대신에 우선 우리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보다 x가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과 x가 0 사이에 있는 경우 이 두 경우를 각각 구해줘야겠네요. 자,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기 때문에 자, x 곱하기 x 플러스 20이 지금 64보다 작은 경우죠.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네요. 그쵸? 인수분해 쉽게 안 되니까 뭐 근해 공식을 써봅시다. 자, 근해 공식을 써보면 짝수 근해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x는 작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루트 20의 절반의 제곱 100 플러스 64 그리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루트 100 플러스 64 이렇게 되겠네요. 즉 다시 쓰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루트 16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루트 164보다 작거나 같네요. 164는 4 곱하기 41이니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루트 4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2 루트 41 요 사이에 있겠네요. 즉 0보다 큰 범위에서 다음을 만족하기 때문에 공통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x가 크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2 루트 4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하나랑 두 번째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0과 0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절대값 풀어주면 절대값 풀어줄 때 마이너스부터 나오죠. 그렇죠? x 플러스 20 얘가 6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하고 정의하겠습니다. 제곱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0 x 플러스 6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x 플러스 4 x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4에서 0보다 큰 범위 어딘가요? 여기죠. 따라서 범위는 어디예요? 지금 마이너스 20과 0 사이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0보다는 x가 크고 마이너스 16보다는 작은 경우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4보다는 x가 크고 0보다는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요거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요거 하나랑 자, 그리고 요 범위에 들어있는 애가 뭐가 돼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루트 164잖아요. 그쵸? 12의 제곱이 144고 13의 제곱이 169니까 얘가 대략 12. 얼마 되겠네요. 그쵸? 거기서 10을 뺐으니까요. 10을 뺐으니까 요만큼은 2. 얼마 되겠네요. 0보다는 크고 2. 얼마보다 작은 경우 여기 나오는 경우 뭐뭐 있어요? 그러면 1, 2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거 1, 2랑 그리고 지금 방금 구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가지고 총 몇 개? 총 뭐가 잘못됐죠? 여기가 포함되네요.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4가 포함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16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도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가 있다. 문제의 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고 부등식에 지금 이상과 이하 또는 초과와 미만, 이게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금 다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 로그 함수 서로 지금 상형 로그인데 얘가 같으려면 여기 진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도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fx 플러스 2랑 지금 fx 제곱 마이너스 2 fx 플러스 4분의 지금 fx 곱하기 gx 제곱 플러스 8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양변에다가 지금 fx 제곱 마이너스 2fx 플러스 4를 곱해주면 fx 플러스 2 곱하기 fx 제곱 마이너스 2fx 플러스 4, 얘가 fx 곱하기 gx 제곱 플러스 8과 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를 전개해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fx 전체의 세제곱, 그죠? 플러스 8 이렇게 되네요. 즉 fx g x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8 공통이니까 없어지고, 그렇죠? 근데 fx가 0이면 안 되죠. 왜냐면 진수가 0이 되는 거니까요. fx가 0이면은 지금 여기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진수가 0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fx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fx로 나눠주면 fx 세제곱에서 fx 나눠줬습니다. fx 제곱이 gx 제곱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gx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1번 fx랑 gx랑 같은 경우, 2번 fx랑 마이너스 fx가 같은 경우, 요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언제 둘이 같아지나요? x의 값이 2일 때랑 6일 때예요. 그렇죠? 따라서 x의 값이 2 또는 x의 값이 6, 여기서 x값이 2랑 6일 때 서로 같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gx는 gx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어딜 얘기하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요렇게 생기네요. 어디서 같아요? 여기서 같고, 쭉 연결되면 여기서 같겠네요. 지금 같아지게끔 하는 x값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x가 뭔지는 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해가 2개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1번 경우에서 여기 해 2개, 2번 경우에서 또 해 2개 이렇게 했으니까 총 해의 개수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실근의 개수 4개 있다라고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을 보면 지금 요 애는 어떻게 생겼죠? 여기 지금 fx는 5의 x승 플러스 k, 얘는 5의 x가 k만큼 이동했죠. 그렇죠? k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의 정근선은 뭐 그냥 k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 요렇게 정근선이 있겠죠. 이렇게 k,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애가 fx일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얘의 역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역함수, 여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역함수 gx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축의 대칭인 거니까요. 요렇게 정근선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생겼나요? 뭐 요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아요? 따라서 정근선이 뭐가 되냐면 k가 되는 거죠. x는 k요. x는 k, 요게 정근선이 되네요. 근데 k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이거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점 2,1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2,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2,1을 지나니까 fx는 뭘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1,2를 지나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이 역함수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y는 x축의 대칭이니까요. 자, 그러면 fx가 1,2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값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5의 x 플러스 k 이렇게요. 아니죠? 1 플러스 k. 따라서 k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k가 양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렸긴 했지만 사실은 음수였네요. 그렇죠? 따라서 점근선 여기 k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점근선은 따라서 점근선은 뭐다?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3이다. 주어진 식 요렇게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3은 0이고요. 그렇죠? 지금 상수가 1이기 때문에 양변 4로 나누면 되죠. 3분의 1 x 플러스 1 이퀄 0.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1이고 b의 값은 0인 게 되네요. 둘이 더하래요. a 플러스 b 얼마? a 플러스 b는 3분의 1인 경우가 되겠네요. 다음에 몇 번? 2번. 자, 지금 여기 함수가 두 개 소개됐습니다. fx 그리고 gx. 근데 fx랑 gx가 지금 역함수 관계인 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역함수 관계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런지. 자, fx 구해볼게요. 자, fx는 사실상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2에 x-a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x랑 y 자리 바꾸면 되죠, 그쵸? x는 2에 y-a가 되고 양변에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x 이꼴 y-a a 이항하면 로그 2x 플러스 a가 얼마? y니까 어때요 지금?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gx나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두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역함수는 y는 x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교점이 y는 x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지금 만나는 교점의 하나의 좌표가 4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좌표가 y좌표가 4,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f에다가 4를 넣으면 그때 값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4 넣어봅시다. 2에 4-a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a 얼마입니까? 그러면 a가 2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a가 2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fx는 2x-2고요. gx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f8 플러스 g8 구하는 거니까요. 2의 8-2 플러스 로그 2의 8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6 플러스 얘는 3 플러스 2가 돼가지고 2의 6승 얼마죠? 64 플러스 5 얼마? 69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이에요. 문제 27번을 보면 지금 함수가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주어져 있는데 요 놈이 누구? 직선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그러니까 fx가 만나는 점을 a, 그리고 gx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자, 색깔로 잘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때 점 A의 x 좌표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근데 x 좌표는 보세요. 제가 점 A의 x 좌표가 2라는 거예요. 점 A가 어디 위에 있는데 점 A는 요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 좌표도 우리 알아요. 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지금 10인 걸 알 수 있네요. 2,10. 그러니까 첫 번째 fx는 2,10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구해볼까요? 자, 10 나온대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3에 x에다 얼마? 2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자, 2항에 보면 1 2항은 마이너스 이거죠. 9는 3에 2a 마이너스 1이고 9가 얼마니까 3의 제곱이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만 비교해 보면 여기 지수만 비교하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라는 거예요. 뭐가 2a 마이너스 2가 따라서 4 이꼴 2a니까 a의 값 얼마? a의 값이 2란 걸 알 수 있네요. 됐나요? a의 값이 2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우선 뭐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a의 좌표 하나 알았으니까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점 b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a의 값이 2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 G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B라고 했는데 이 B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 문제 조금 난해한 점이 있는데 보면 자 보세요. fx가 어떻게 생겼죠? fx가 3에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고 지금 gx가 로그 9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이 두 함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두 함수의 관계를. 이 두 함수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이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 관계에. 자, 볼까요? 왜냐면 지금 fx가 y는 3,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자, 요거의 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함수 찾아보면 x랑 y 자리 바꾸면 되죠. 그렇죠? x 이꼴 3, 2y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고요. 자, 요거를 y에 대한 식으로 전개하면 1 이항하면 x 마이너스 1은 3에 2y 마이너스가 되고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면 로그 3 x 마이너스 1 이꼴 어떻게 돼요? 2y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 이항하면 로그 3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꼴 2y니까 따라서 y는 2분의 1 로그 3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이 2분의 1을 밑에 대한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로그 9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지금 fx랑 gx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을 눈치채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자,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좌표 평면 위에 fx는 지수함수죠. 그쵸?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fx고요. gx는 얘의 역함수잖아요. 그쵸? 로함수요.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요소를 먼저 그려놓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y는 x.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쓸게요.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gx는 이렇게 생겼죠. 보라색이 fx, 초록색이 gx. 뭐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놈이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거?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12인 경우 12인 요런 애랑 만나겠죠. 그렇죠? 여기 점 a가 얘예요. 얘가 2,10이라는 겁니다. 자, 가만 보면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b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랑 만나는 점 여기가 b예요. 얘를 찾아야 돼. 지금 이것까지 점의 좌표를 알면 돼. 근데 가만 보세요.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y는 x라는 요 놈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애는 지금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직각인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fx랑 gx가 역함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b는 누구랑
이 점 A를 누구를 통해서 Y는 X를 통해서 대칭 이동시켜 놓은 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네. 어떻게 얘가 10,2라고. 지금 가만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먼저 fx가 gx의 역함수인 거를 알아야 되고 심지어 이때 새로 주어진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라는 애랑 y는 x라는 애가 수직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네요. 그렇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a, b의 길이는 2,10과 10,2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2의 제곱. 따라서 64 플러스 64 얼마? 루트 128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128은 2의 7승이니까 얼마요? 이거는 2의 3승 8 루트 2가 되겠네요. 8 루트 2.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을 해결해 보면 지금 x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요. 자, 근데 주어진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 2의 4분의 x 그리고 얘는 2분의 1 밑을 2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이거에 x 제곱이니까 로그 2의 4분의 x 2의 2분의 1승 2분의 1승 앞으로 빼내면 플러스로 바뀌죠. 로그 2의 x 제곱. 그러니까 로그 2의 지금 4분의 x 세제곱.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지금 밑이 2니까요. 그죠?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밑이 크면 클수록 커지겠네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범위에서 제일 큰 값 x가 4인 값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예요? 로그 2의 4의 x값이 4일 때 4의 세제곱, 즉 로그 2의 4의 제곱 얼마요? 로그 2의 16. 다시 쓰면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 맥시멈이 4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다음과 같이 fx, gx가 주어져 있고 x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합성함수 g, f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결국 지금 우리는 지금 요 합성함수 다시 얘기하면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만 보면 근데 지금 함수 g는 어때요? 함수 g의 경우에 요 g는 지금 2의 3-x승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죠. 그렇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fx가 언제일 때 가장 커지겠어요? 그렇죠? 이 fx의 최소값일 때 가장 커지겠죠. 그죠? 함수 g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fx가 가장 작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g가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겠죠. 합성함수가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면 fx의 최소값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자, fx 어떻게 생긴 애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지금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의 값이 2일 때 그쵸? x의 값이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겠네요. 근데 x의 값이 2가 지금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fx의 최소값 미니멈은 x의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3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gfx 얘의 최대값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x 대신에 뭘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fx가 얼마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값 얼마? 2에 3 마이너스 3이 돼서 2에
6승, 즉 6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넓이 구하는 공식,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쵸? 로그 루트 3 X 곱하기 로그 3 X분의 8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 알고 있죠? 밑변환 공식이요. 뭐냐면 이런 얘기죠. 로그 A, B는 또 다른 뭐 양수에 대해서 그쵸? 양수 C에 대해서 로그 C, A 분의 로그 C,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죄다 상용 로그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 루트 3분의 로그 x 할 때고요. 그렇죠?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x분의 8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도 지금 좀 간략히 하기 위해서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2분의 1로 앞으로 묶어내면 로그 3 곱하기 로그 3이 돼서 로그 3의 제곱이 될 테고요. 분자는 뭐가 되죠? 분자는 로그 x 곱하기 얘는 로그 81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 다 상수고 로그 x만 x에 관해서 값이 변하는 변수니까 좀 치환을 해볼까요?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치환을 좀 합시다. 로그 x를 라지 x라고 변환시키려고요. 치환하려고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치환을 하면 항상 여러분들 범위가 생기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근데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치환해도 라지 x의 범위는 실수 전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특히 지수 함수에서의 치환을 할 때는 범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x 그리고 로그 81은 어떻게 4 로그 3이죠. 그쵸? 마이너스 라지 x를 뭐로 나눈 거? 2분의 1 로그 3의 제곱. 2분의 1 번분수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배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2배에 x 4 로그 3 마이너스 x 로그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고정된 상수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면 그래서 구해서 집어넣으면 전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노란색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라지 x 4 로그 3 마이너스 x죠. 그렇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로그 3 x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로그 3 x 그쵸?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쵸? 플러스 4 로그 3 전체 제곱이 필요하고요. 그쵸? 엄한 거를 더해줬으니까 빼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4 로그 3 전체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로그 3의 제곱 플러스 4 로그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제 라지 x가 2 로그 3일 때 그죠? 맥시멈 값이 뭐 나오는 거예요? 맥시멈 값이 4 곱하기 로그 3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x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가 얼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a의 값을 x의 값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걸 집어넣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자, 라지 x는 원래 뭐였으니까 라지 x는
뭐를 치환한 거였으니까 여기에서 로그 x를 치환한 거였으니까 로그 x가 2 로그 3인 경우 이 로그 3은 로그 3의 제곱 같으니까 9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x가 9일 때 그죠? x가 9일 때 다시 얘기하면 그때 값을 a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a가 9란 얘기예요. 그죠? a가 9일 때 최대값 뭔가요? 지금 노란색으로 쓴 여기 부분 여기요. 여기에 가장 큰 값이 바로 뭐냐면 여기 그죠? 집어 넣어 봅시다. 뭐를 갖는다? 2배의 로그 3 전체 제곱분의 4 로그 3 전체 제곱. 약분할 거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라지 m이 8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예요? a가 9일 때 그죠? 라지 m이 8이다. 둘을 더해라. a 플러스 m 얼마예요? a가 9일 때 라지 m이 8인 경우 17이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능 완성의 첫 번째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부 다 다뤄봤어요. 문제가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뭐 까다로운 문제, 거기다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2단원부터는 조금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지나치게 막 어렵고 복잡한 계산식이 등장하는 문제는 좀 제외하고 우리가 좀 빨리빨리 뭐 수능 보기 전까지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듣는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